안녕하세요, 조필입니다. 바로 엊그제 트랙에서 마돈 신형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은 마돈 7세대 SL6와 SL7이 새로 나왔거든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얼마 전부터 에어로 자전거를 좀 한 대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마돈 신형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지켜보던 에어로 자전거들은 서벨로 S5도 있고요. 그리고 스캇 신형 포일도 있고요. 그리고 비앙키 올트레, 그리고 뭐 궁극의 에어로는 아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타막 SL8 이런 모델들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없나 해서 계속 좀 보고 있었는데 딱 마침 트랙에서 마돈 SL 신형을 내놨네요. 제가 지금 이 제품에 관심을 좀 가지는 이유는 이제 뭐 자전거에다가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들일 돈은 없고 에어로 자전거를 좀 가지고 싶어서 좀 적당한 수준의 에어로 자전거가 없나 그걸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트랙에서 적당한 수준의 에어로 자전거를 내놨네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SL7 7세대 885만 원이고요. SL6 7세대가 75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점점 미쳐가나 봐요. 이걸 보고 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와, 진짜 이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자전거 몇 년 타다 보면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돈은 없으면서 개념만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뭐지? 싼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착시 현상 같은 게 생깁니다. 워낙 비싼 자전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혜자스럽고 싸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7세대 마돈 SL7은 울테 DI2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L6는 105 DI2 사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최상급하고 다르죠. 기존에 이제 마돈 신형 최상급은 SLR이었는데 얘는 이제 SL입니다. 그래서 카본 등급이 좀 다르거든요. 뒤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고 SL7과 SL6는 구동계 다르고 휠이 다릅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같은 프레임이에요. 칼라만 다르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비교 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SL6는 칼라가 두 가지죠. 올 블랙, 무광 블랙과 그리고 이제 레드도 완전히 그 트랙의 레드는 아니고요. 살짝 좀 어두운 색의 레드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SL7 같은 경우는 화이트 칼라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색깔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이나 구동계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칼라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또 구입하시는 분들은 색깔이 중요하니까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뭐 설명은 어쩌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500 시리즈 OCLV 카본이 들어갔다는 거. SLR은 800 시리즈죠. 그러니까 카본 등급이 조금 낮은 카본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SLR하고 프레임 무게 차이가 약 100g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SLR6 같은 경우 105 DI2가 들어가 있는데 119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이죠. 휠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아무튼 1200인데 750이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똑같은 105 사양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좀 혜자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굳이 SLR까지 필요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칼라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카본 시리즈가 좀 달라졌다. 요거 좀 차이가 나고요. 프레임 모양이나 에어로 성능 이런 건 다 똑같으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게가 좀 중요한데 105 사양이 8.4kg, 그리고 울테 사양이 8kg, 400g 차이가 나죠. 400g 차이가 나고 가격은 13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울테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400g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요. 구동계에서 105 DI2와 울테 DI2가 대충 따졌을 때 약 270g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휠이 다르니까 제가 볼 땐 휠에서 한 100g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둘의 무게 차이가 400g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솔직히 8kg나 뭐 8.4kg나 제가 볼 때는 도찐 개찐입니다. 그래서 무게 가지고 야 가벼우니까 이거 사야지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프레임은 같은 프레임이고요. 500 시리즈 OCLV 카본이 들어간 같은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휠이 다릅니다. 휠이 본트래거 에어로스 엘리트 50이 들어갔고요. 105 사양은. 울테는 에어로스 프로 51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프로라고 적혀 있고 림도 한 1mm 더 두껍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 사양 휠이 들어간 것 같죠. 타이어는 똑같은 거 들어갔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장도 똑같이 들어갔고요. 핸들바도 똑같습니다. 스템도 똑같고요. 그리고 SLR 사양과 다른 점이 트랙에 이제 마돈 SLR 같은 경우는 일체형 핸들바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SL 시리즈 같은 경우는 투피스로 스템과 핸들바가 분리된 핸들바가 들어갔고 풀 인터널도 아니고 이제 케이블이 아래쪽에 스템 아래쪽에 좀 보이는 구조죠. 이런 데도 좀 원가 절감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템 핸들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저는 분리형 핸들바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뭐 피팅하기가 편하죠. 스템을 늘렸다 줄였다 하기가 편하니까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좀 폼이 안 나죠.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런 건 이제 개인의 취향이고 또 나중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핸들바만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으니까 타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5 DI2 사양이고 울테 DI2 사양입니다. 자, 105 DI2와 울테 DI2는 등급도 차이가 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어비가 차이가 나요. 105 DI2 같은 경우는 1대1 기어비거든요. 카세트가 11에 34가 들어가고 컴팩트가 들어가서 3434 1대1 기어비고 울테 DI2는 36에 3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택하실 때 이거 무조건 더 좋은 울테 선택해야지 뭐 이게 아니고요. 기어비도 보셔야 돼요. 기어비도. 저는 이미 올라운드 자전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출을 할 생각이라서 요 울테 DI2가 저는 더 끌리는데 만약에 저처럼 그렇지 않고 한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로 말 그대로 올라운드 자전거처럼 타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105 사양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로 치면은 송주호고개처럼 고각이 많은 어필을 갈 때 이 울테 사양의 36에 30 기업이면은 굉장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은 타고 올라갈 때 나는 끌바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각의 어필을 가끔이라도 가시는 분들은 1대1 기어비가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잘 타는 사람들은 이거 사셔도 돼요. 땡싱 쳐서 올라가면 되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비도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거를 사서 13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그 130만 원을 휠 쪽에 투자를 한다면은 SL7보다 SL6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동계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구동계마다 기어비 차이가 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똑같죠. 다 똑같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800만 원대에 기암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형태라든가 무게 100g 빼면은 거의 기암급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트랙 마돈 같은 경우는 이 C포스트에서 내려와서 이 에어로 플로우 기술이 들어간 이 독특한 모양으로 인해서 정말 100m, 200m 밖에서 이 자전거를 봐도 야, 트랙 마돈 신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하차감이 굉장히 뛰어난 자전거 중에 하나죠. 근데 그 형태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800만 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구동계가 듀라이스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리파인드 105 DI2를 타보니까 105 DI2만 해도 정말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좋아요. 듀라이스까지는 정말 제가 볼 때 오버스페인 것 같고 또 105는 아무래도 이름이 또 105에서 오는 어감이 좀 돈 이렇게 막 700, 800 드리는데 너무 싼 것처럼 느껴질 때 저는 정말 울테그라 사양이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의 사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조금 더 땡기는 게 있습니다. 울테가 들어갔고 이렇게 기암급 거의 기암급에 해당하는 프레임이 들어갔는데 완차가 880이니까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미쳐가지고 이런 것만 봐도 싸게 느끼고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은 자덕들 보시면 좀 이해해 주세요. 자전거 타다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감각이 좀 없어져요. 돈은 없는데 돈에 대한 감각만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 화이트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화이트 너무 이쁜 것 같아. 제가 다음 자전거를 사면 화이트를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화이트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트랙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랙 글씨가 너무 크거든요. 진짜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써있지. 이만하게. 근데 적당한 사이즈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만약에 요걸 사게 된다 그러면 요거 데칼 작업 해가지고 검은색에서 뭐 은색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좀 데칼을 바꿔서 타면 훨씬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트랙 신형 7세대 마돈 SL 새로 나온 제품 빠르게 살펴봤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니까 그냥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겨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수 있는 자전거가 한 대 더 생겨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 간단한 소개 마치고요. 요즘 계속 24년형 자전거들이 이제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4년형 자전거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해 주셔서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새벽 5시거든요. 제가 6시에 라이딩을 나가기로 돼 있는데 라이딩 나가기 전에 잠깐 촬영하는 거라서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는데 이해 부탁드리고, 자, 이제 가을이고 막 새벽이면 시원한 바람까지 불고 있으니까요. 다들 주말에 빨리빨리 라이딩 나가시고 모두들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조피디였습니다.